그런 얘기들이 솔솔 또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덜어는 윤석열이 돌아와야 된다. 어게인 윤석열, 어게인 윤. 이건 뭐겠어요? 윤석열이 돌아올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윤석열을 상징할 수 있는 김건희가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밑자락 깔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파면이 되는 순간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은 윤석열을 뒷받침했던 국무위원들 전원 사퇴를 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국민항쟁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네가 누려왔던 헌법 질서 안에서 파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일괄 사퇴해야 됩니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국힘당 해체해야 되죠. 해체해야죠. 여태까지 내란범을 옹호하고 뭐 서부지표 폭동을 옹호하고 이런 행위를 해왔지 않습니까? 후보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해체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해체를 안 한다. 국민들이 해체를 시켜야죠.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게 순서죠. 당연히 후보는 내면 안 되고요.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직 다 사퇴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책임을 져도 국민들이 기회를 줄까 말까 해요. 근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야말로 죽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죽어도 좋죠. 뭐 정신 못 차려서 죽으면 우리가 죽여도 별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도 되고 말이죠. 미안한 마음도 없고 말이죠. 한덕수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만이 아니고 저들의 목표가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목표는 윤석열만 날리고 내란 세력을 다 살려서 국힘당이 재집권하는 거였어요. 정권 재창출. 근데 그 목표는 날아갔죠. 왜냐하면 국힘당이 집단 자살을 선택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려면 국힘당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탄핵에 찬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을 찬성하면서 우리는 윤석열과는 다른 합리적 보수다. 우리도 개헌 같은 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했어야 국힘당이 재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집단적으로 다 윤석열 내란 수계를 옹호하면서 내란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건 집단 자살밖에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따라서 정권 재창출 물 건너간 겁니다. 이걸로. 한마디로 국힘당이 모질이 짓을 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계획이 뭐였냐면 윤석열과 이재명 동반 퇴장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헌재가 시간 끈 거 아니에요. 저는 헌재가 기각을 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그럼요. 인용인데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도 같이 날린다. 이게 저들의 다음 목표였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고 헌재가 시간을 끌고. 그 동네마다 특히 마포에 함은경이라고 이 친구는 이제 뭐 선고일에 이제 이재명은 죽는다. 아니 뭐 그렇게 인식하게끔 플래카드를 내걸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뭐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함은경 머리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빅픽처에서 맞습니다. 나온 그렇습니다. 그런 문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26일 넘겨서 한 거예요. 선고를. 그런데 놀랍게도 26일 무죄가 나와버립니다. 완전한 무죄로. 이게 이제 저들한테 엄청난 멘탈 붕괴 사건 아닙니까? 진짜 그 일 이후로 여권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뭐 사실 3월 26일에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부도덕한 사람이다 해서 대선 내내 그걸 캠페인으로 내걸려고 했었는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 무죄가 나와버렸으니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가. 맞습니다. 그냥 뭐 형이 조금 약하게 나와서 피선거권 박탈 정도 아닌 형이 나왔어도 어떻게 물고 늘어져 볼 텐데. 글쎄 말이에요. 다 무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쪽에서 이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그때부터. 자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계획 세워놨던 거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날리는 걸 전제로 해서 세운 계획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수정해야죠. 야 윤석열은 또 거기다 파면됐죠. 그러면 윤석열은 원래 살리려고 했는데 죽었고 이재명은 죽어야 되는데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사실 윤석열 국민의힘이 구상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와가지고 선거법 유죄 100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는 선거비를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공이 양당 400억이 넘었는데 민주당 400억 토해내라. 이딴 소리를 냈고
당을 해산하더라도 그 네. 돈은 반드시 물어내도록 네. 주진우, 국민의힘 주진우가 그 법을 발의했어요. 네. 그걸 통과시켜야겠습니다. 예,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받아야죠. 윤석열이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윤석열이를 100만 원 배출한 네.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도록 네. 오늘 저 우리 평화나무가 네.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운다. 네. 예. 이 발언 갖고 저희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오늘 또 고발합니다. 또 있죠. 그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그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 저기 또 너무 많죠.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네, 명백하게 네, 드러났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구약 외운다 이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아가지고 네. 400억은 결국 물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예, 어쨌든 주진우가 많이 내야죠. 주진우 그렇지 네, 그 법을 발의했으니까. 공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발의를 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쾌히 그걸 받아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자, 그럼 목표가 수정이 돼야죠. 이제 네. 어떻게 수정되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무력화해야 된다. 네. 발목에 족쇄를 채워야 된다. 이걸로 전략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 예. 자, 이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란 세력 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흔들기는 수박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예. 역부족이에요. 예. 내란 세력하고 수박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내란 세력을 살려야죠.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 살리기는 계속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독수, 뭐 최상목을 비롯한 네. 내란의 이제 핵심 세력들이 음. 최대한 대선 전까지 내란 세력을 총동원해서 보호하고 수박들과의 연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네.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힘을 못 쓰게 만들겠다. 예. 이게 저들의 다음 목표. 즉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네. 이번에 이제 만들어진 목표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헌론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개헌론이 나왔다. 그런 맥락에서. 근데 지금 개헌 제안한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도 이런 내란 세력들과 뭐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니 의도적으로 그 짝짝꿍이 돼서 했다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네. 이제 좋은 얘기로 개헌 얘기를 누가 흘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우원식 의장이 또 생각이 좀 짧다 보니까 정치적인 면에서는 전 판단력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이 양반은 한건주의가 있어. 뭐 장점도 많은 분인데 한건주의. 내가 뭘 했다. 뭐 이건데 아니 개헌 막은 거 그것만으로도 뭐 동상세월만큼 위대한 일을 했어요 우리 우원식 의장님. 네. 근데 굳이 개헌을 왜 이 마당에서 그렇죠. 이 맥락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국힘이 즉각 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좀 수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괜히 이런 데서 귀가 솔깃해서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용당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쪽을 밀어붙인 쪽은 막 사방팔방에서 개헌 논의를 띄웠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들 보십시오. 오래 전부터 개헌을 가지고 개헌 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 안 된다. 이미 그들도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그 정권 연장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인간들은 말이죠.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만 그렇게 문제 삼아요. 쉽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임기를 줄이든가 권력을 분산시키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들 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번 대선 자체를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르면 안 됩니다. 이번 대선의 본질은 내란 진압과 사회 대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조로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한마디로 저는 대선 자체가 국민들과 내란 세력 간에 이 내란 진압과 사회 대개혁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보여요. 이번 대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공하면 한국 사회는 사회 대개혁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뭐 이제 막 그야말로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진 이번 대선을 물타기 하려는 겁니다. 맞아요. 개헌 대 반개헌, 또는 개헌 대 호헌, 혹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재명 대 반이재명도 성격 규정을 완전히 흐리는 거거든요. 대선의 성격을.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국민과. 그게 사실은 3월 26일 이재명 대표 공선법 2심 선고 그 전에 이번에
윤석열과 이재명을 한꺼번에 날리자. 구태 정치인들 다 날리자. 네. 아니 이재명이 거기서 왜 나와요? 이재명이 무슨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어요. 네. 아니 웃기잖아요. 그게 대체. 그렇죠.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국민들이 이재명 얼굴 보고 민주당을 압승시켜줬는데 네. 왜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싸잡아? 그 친윤 세력들 그것도 저기 윤석열을 옹호했던 이 수박들이 네. 대체 무슨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국민적 신임을 갖고 네.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 흐름에서 만약에 대선이 내란 진압을 위한 전쟁으로 벌어져서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하고 네. 또 그 이후에 국민적 지지가 탄탄할 경우 네. 개혁이 굉장히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네.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힘을 다 빼버려야 된다. 임기 초반부터 식물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의도를 갖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그럴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내란 진압의 속도를 지금부터 굉장히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침대 축구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6월 3일까지 시간만 끌어도 우리가 이긴다. 네. 이런 자세로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대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제안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조만간 여러 당들에서 대선 후보 확정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됐다. 만약에라는 표현이 너무 좀 쓸데없어 보입니다. 딴 데도 또 몇 명 될 거 아니에요. 진보당이니 뭐니. 그럼 바로 단일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단일화해서 이재명 대표가 범국민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이래야 수박 준동을 막을 수 있어요. 민주당 맞습니다. 주자로만 나가면 수박들 계속 난리칠 거예요. 그렇지. 범국민으로 후보로 추대해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비상행동, 뭐 촛불행동 다 합쳐가지고 국민운동본부 만들고 거기서 추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전 국민을 대표하는 범국민 후보로 내란 세력과의 일대 결전을 벌이는 걸로 대선을 끌고 가야 대선에서 압승하고 내란 진압 세력 그렇죠. 총 결집해서 단결해서 단일 후보 추대하고 그 후보로 이기고 다음 정권을 맞이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하면서. 예, 맞습니다. 저는 그 흐름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올린 글을 보니까 한덕수가 현상 유지, 절차적, 소극적 권한 행사만 해야 하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 2명을 새로 지명했다.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헌정 파괴 행위다.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도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걸로 봐서는 이걸 그냥 넘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의 지금 내란 세력의 준동이에요. 한덕수의 보고 임명은.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 탄핵하고요. 또 만약에 내란 진압에 방해한다 그러면 다 탄핵해야 됩니다. 직위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혁의 길이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내란 수습에 뜻을 같이 하는 내란 세력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정당과 함께 이제 대선에서 연대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요. 그 민주당에서 조혁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하고 자기네들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각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민주당에 만약에 경선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추대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를. 굳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냐 마냐는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고요.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조국혁신당은 알아서 자기 당 대선 주자를 뽑으면 돼요. 뭐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다 뽑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일화를 하는 과정. 에서는 혹시 고려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국민 후보로 나갈 때, 그래서 그것도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추대해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요. 아니 지금 솔직히 여기서 뭐 엎어버릴 여지가 있습니까? 뭐 이재명 아닌 다른 후보를 엎을 여지가 있어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뭐 유력한 후보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한테 아주 잔인하게 그 정치 보복을 당했고
또 정치보복 자체가 그 윤석열의 그 파면에 중대한 어떤 명분을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내란 진압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뭐 저는 범국민 후보로 추대해서 네. 이번 대선에서 모든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네. 내란 세력과의 결전을 벌이면서 네.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도 해주셨고요.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늘 또 김태형 소장님과 윤석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네. 다음 주에도 탁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